자, 오늘은 여기 채비에 A2 거꾸로 채비, A2가 먼저 걸려 있어서 A2 거꾸로 채비를 설명을 드리고 거꾸로 발포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커버 A2는 A2입니다. A2는 잠수찌입니다. 잠수찌. 이렇게 기울어져서 밑밥이 흘러내려가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같은 속도로 내려가도록 부력을 맞춰 놓은 A2입니다. 그리고 어시는 목줄지나 이런 비드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려가느냐, 얘는 잠수를 하고 얘는 뜨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내려가다가 입질이 들어오면은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살짝 뭐 조여에 따라 흘러갈 수는 있어도 내려가는 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가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약한 목줄지를 썼을 때는 얘가 내려가는 무게로 얘도 같이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다가도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채비가,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초보자분들이 밑밥을 던져 놓고 그 위에 요 채비만 들어가면은 뒷줄만 사사사 풀어주면은 얘가 밑밥하고 같이 흘러갑니다. 아마 거짓말 하지 마라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잘 흘러갑니다. 수심 4m, 5m에서도 마리수를 잡는 걸 보면은, 뱅에돔이란 고기가 그 동조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마리수는 잡을 수 없잖아요. 못 짜다가 잡는 거 외에는. 예, 이렇게 해보면은 마리수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의 요게 올커버 A2 채비고, 올커버 A2는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오늘은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그 충분한 올커버 A2에 대한 오늘은 그러니까 그게 없겠네요. 여기 A2에 대한,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A2 거꾸로 발포찌를 했다는 해시태그라도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A2 채비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A2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뭐 A2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늘 그 채비 설명을 하고 싶은 채비가 있어요. 그 채비가 뭐냐면은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발포찌 채비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중심이 되는 그런 채비가 되기를 바라는, 예, 바람이죠. 희망사항으로 이 채비를 계속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저런 채비도 있었나 할 정도의 계속 이 채비를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채비, 거꾸로 발포찌 채비, 제가 이 하얀색을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 하얀색은 뭐냐면요, 요게 민물의 멈춤고무예요. 멈춤고무. 요 하얀 거. 예, 지역이 대구입니다. JJ님.
그 지금까지의 발포찌는 이렇게 사용하셨죠. 조금 내려 화면에 잘 보이게끔 하게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실제상 이거를 거리를 쭉쭉 띄우든지 안 그러면 저 위에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의 발포 채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던질지가 있고 밑에 발포찌 1개 내지 10개까지 달아서 발포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그래 사용하셨는데 요렇게 해도 던지다가 챔질을 하게 되면은 요 하얀 민물에서는 멈춤 고무가 없으면은 발포찌가 저끼리 이렇게 붙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붙지 말라고, 그것도 뭐 계속 한번 이렇게 붙는 거는 계속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붙지 말라고 요 멈춤지 고무에 힘을 빌려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걸 달았습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 기존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저끼리 그 뭉쳐지는 현상이 적을 겁니다. 이렇게. 자, 올커버는 구경이 커서 구경이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발포찌가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위에 있던 던질지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 채비에서 내려가지고 물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실제상 그 현장에 가면은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잘 내려가요. 여기까지는 요게 던질지입니다. 던질지인데 가다가 입질이 들어오면은 발포찌가 싹 딸려가는 게 보여요. 요걸 보고 하시고, 요걸 딱 지나고 나면은 여기부터는 요게 어신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던질지였고 여기 딱 지나고 나면은 던질지가 되고, 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자, 제 말을 여기서부터 올커버 거꾸로 발포찌를 쓸 때 하셔야 할 방법과 좋은 점을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리냐 하면은 이 구경이 크다가 보니까 얘는 자리를 지켜줄 뿐 이 원줄이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방해를 하지 않는, 마찰력이 없는 던질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입질이 오면 이렇게 쭉 들어가지만, 올커버 거꾸로 발포질을 하실 때에는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뽕돌을, 조수고무 밑에 뽕돌을 물리시던 빵가루 미끼로 하시던 이게 계속 내려가게끔, 얘는 계속 내려가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냐 하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 조수고무와 발포찌 저는 어떨 때는 3개 달아놨다가도 1개 떼버리고 2개만 할 때가 있습니다. 뽕돌을 물리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내리기 위해서 빵가루, 쌍바늘 채비에 빵가루 2개로 내리기 위해서는 1개를 제가 잘라버립니다. 그러고는 물 위에 많이 떴을 때는 이렇게 짧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깊은 곳에 고기를 어신을 노리면서 얘들은 여기 밑에 해놓고 이거 조수고무와 얘가 내려가면서 얘들이 조류를 타면서 밑밥하고 같이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테스트 해 보시면은 얘가 조류를 타고 밑밥 따라 같이 흘러가요. 그러면 밑밥하고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기 취미니까 자기 방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해가지고 둥둥둥둥 띄워놓고 있는 다음에 둥둥둥 띄워놓고 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질을 하면 하나씩 쭉 내려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떴다는 거는 그만큼 여부력이 많아서 이물감을 고기들이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자기 방법대로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요것이 좋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던질질을 하시던, 던질지 기존 던질 이 방법으로 하시던 한 가지, 이건 그냥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제가 그 팁을 드리는 내용인데, 바늘과 최고 위의 발포찌와 바늘과 이 던질지와의 거리를 2m 50 이상 주지 마세요. 2m 50 이상을 주게 되면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고기를 잡아서 드롭봉이 안 됩니다. 드롭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채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목줄 길이가 2m고 이거를 2m 올리고 그 던질질을 한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4m 이상이 되어버리는데, 4m 이상이 되다 보면은 초리대가 굽는 거리하고 계산했을 때 고기를 걸어도 드롭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고기는 물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거를 뜰채질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내가 이 3m 위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얼떨결에 아무리 낚시를 오래 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내 초리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요 거리를 목줄은 짧게 하고, 목 내리면 되잖아요. 짧게 하시고, 바늘과 던질지나 최고 위에 발포찌 거리는 2m 50 이상 두지 마시라는 거. 제가 옛날에는 이 채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 채비를 할 적엔 보면은 발포찌 채비를 했을 때, 이런 채비를 했을 때, 저는 뜨는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 내지 두 개를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길게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2m 50이 가야 된다, 얼마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이 채비 설명을 하면서 이거조차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얼마에 하든지 낚시 하시는 분의 어떤 방법의 차이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하라 아니지만 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 말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번에 어떤 분 들어오셔갖고 초리를 2번이나 이걸 너무 길게 해가 높이 하다가 이 던질지 때문에 초리를 2번 뿌려먹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저는 유동치 고무를 항상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유동치 고무를 왜 달아놨나? 물론 갯바위가 갖고 오늘 저는 이 채비를 한번 해놓으면 계속 달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놓지만, 오늘 갯바위를 갔는데, 안 그러면 방파제를 갔는데, 동해권이나 방파제 가면 고기가 거의 1m 내외 수면에까지 뜰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수면까지 떴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구조라 방파제에서, 뭐 얼마 전에 아닙니다. 이제는 한 달도 지났는데, 가니까 수면까지 뱅해가 벌벌 피는데, 귀찮아서 1m 하고, 하나는 1m, 하나는 80cm 정도의 목줄지 길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르기가 싫어서 그냥 놔놓고 했어요. 고기는 벌벌한데 입질이 안 와요. 왜? 떨어지자마자 벌써 얘들이 채비 정렬이 되기도 전에 따먹어 버리기 때문에 입질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귀찮더라도 가감하게 목줄지를 목줄 길이를 아주 짧게 50cm 미만, 안 그러면 30cm 미만까지 잘라가지고 30cm 목줄을 해놨다 할지라도 이 조수고무만 올리면은 목줄 길이는 길어지잖아요. 목줄은 짧지만 그거를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귀찮더라도 하시고, 그때 딱 발포질을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 목줄지를 올커버의 앞채비처럼, 올커버에 뭐 앞채비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앞채비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바로 내려가자, 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입질이 딱 들어오면 여기까지 얘가 바로 딸려 들어가는. 근데 제로 목줄지보다 투제로 목줄지가 입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왜? 그거는 이물감을 덜 느끼던가 무게감을, 그 와중에도 얘들은 예민하다는 거예요. 불과 오늘 뭐 목줄지 제로 투제로를 이야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게 올커버의 제로 목줄지와 투제로 목줄지의 차이입니다. 투제로 목줄지는 요 한 군데 까만 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혹시 보이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보이시는 분 계시면은. 까만 거 보이죠? 예,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1번 한번 쳐보시죠. 까만 거 보이시나요? 예. 요 까만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제로 목줄지에서 투제로 목줄지라고 부력을 조정하면서 잡아놓은 그 안에 금속이에요. 신줄을 요렇게 박아 놨었는데, 요 박아 놓은 신주가 요 무게를 하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예, 보이나요? 제로 투제로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투제로가 만들면서 채비 정렬이 되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밑밥으로 빵가루 미끼 2개 상반을 했을 때, 작게 했을 때는 여기 억지로 견디거나 그때 살살살 내려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채비 정렬이 됐다고 내려가도록 만든 거는 아닌 목줄지가 올커버의 투제로 목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얘가 또 훨씬 더 입질감이 어신이 좋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예민한 고기 뱅에돔을 잡으시면서 알고 구입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요 크기가.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만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 해놨는 게 제로로 맞춰놓은 부력이에요. 요 크기로 맞춰놨는데, 요 크기가 사출로 제로입니다. 근데 요 크기로 발사목이나 오동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요 크기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요? G2 부력이 넘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께서 오동목을 쓰시거나 이런 거 쓸 때 이 크기 같으면은, 이 크기에 제로가 붙었다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G2 부력을 가지고 목줄지 제로라고 쓰고 계신다는 거. 그러고 아주 잘 생겼습니다. 눈에 잘 보일 것 같고 아주 이렇게 잘 보이는 종류들이 있어요. 잘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돼갖고 막 멋있게 생긴 제로라고 오동나무찌가 발사목이나 이런 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으면은, 그거는 제로라고 붙은 비부력이 넘는 걸 가지고 제로 부력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목줄지 채비로 고기를, 뱅에돔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입질의 형태를 보셨냐 하면은, 이 투제로 목줄지를 가지고 갈 때는요,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쭉 갖고 내려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아주 큰 제로라고 붙은 거, 그걸로 목줄지를 하면 어떤 형태를 보였나 하면요, 쭉 갖고 가진 않고요, 순간적으로 물고 팍 사정없이 갖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쭉 갖고 가지고 가기에는 이물감을 느끼니까 밑밥이 다 떨어지고 조그만한 게 있을 때 물고 갑자기 확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입질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아 그거였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목줄지 아주 그 큰 목줄지로 제로라고 붙은 거를 제로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그 채비는 어떨 때 많이 잡느냐? 뱅에돔 낚시를 가다 보면은 10번 나가면은 2번은 잡습니다. 2번은. 왜? 뱅에돔은 눈 감고도 잡고 눈 뜨고도 못 잡는 게 뱅에돔이에요. 그러면은 눈 감고도 잡을 수 있이 입질이 왕성할 때는 그 비목줄지도 잘 듣고요. 제로라고 붙은 비부력이 나가는 그 목줄지에도 고기가 많이 잡습니다. 10번에 2번 정도는. 근데 예민한 8번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잘 잡으면 1마리, 2마리, 3마리. 그렇지 않으면은 꽝 치고 와야 됩니다. 3마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커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찌들이 있는데 제가 찌마다의 그 특성에 맞춰서 채비법을 설명드리고 채비법을 맞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 찌를 하실 적에 예민하니까 이물감을 못 느끼게 되면은 뱅에돔이 그냥 쭉 갖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올커버 채비, 제가 가리키는 올커버 채비법을 배웠을 때 나가서 거꾸로 반대로 됩니다. 고기가 있다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고기가 있다면 8번 잡고 2번 못 잡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판도가 바뀌어져요. 그 마리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채비로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뭐 요즘 보니까 그 여기 보면 유터정벌 레지온님이라고 저 글씨 올리신 분 계시죠. 저분이 유터에 가면은 거짓말 말고 3호 막말로 지게짝대기 같은 거 그런 걸로 그거에 또 3호가 아닌 5호 봉투를 물러놓고 쭉 내려놓고 땅에 찌끄갖고 이렇게 있다가 물고 들어가면 고기가 크니까 유터의 고기들이 크고 힘이 좋으니까 걔들 갖고 가는 거 보고 잡히면 잡고 안 잡히면 못 잡는 그런 낚시만 해오시던 그곳에서 저분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A2 거꾸로 채비를 해가지고 그저께도 꽤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저분이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데, 예, 저분 유튜브 구경하고 싶으면은 하는 거 구경하시면 저분 그 저부력으로 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분이 오만 채비를 다 써보고 오만 그 저부력을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올커버를 알고 저를 이제 그 찾아오셨는데 뭐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제 채비를 가지고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비 자체를 그 믿고 바다 나가면은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민물도 똑같지만은 바다는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더 많이 드는 경비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하지 마시고 저한테 사기 한번 당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채비를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갖고 야 이 사기꾼아라고 저한테 쳐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쳐들어오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같이 동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출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옆에서 동출해갖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그, 지금까지 그, 구멍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구멍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구멍찌. 이런 구멍찌로 제로나 투제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올커버에는 저거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경이 컸습니다. 뭐 찌가 무슨 저런 구멍 큰데 무슨 입질이 들어오겠나라고 느낄 정도지만 이 찌를 쓰시는 분들은 이 찌로 인해 갖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병에돔 잘 잡히면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구멍찌를 겨냥해서 제가 구멍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 보니까 줄 빠지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내려가면서 면사의 반유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기존 구멍찌를 써보시다가 쓰시다가 이 골드라는 이 작은 구경에 이걸 써보시면은 진짜 안 써본 사람들은 있어도 말만 있잖아요.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고. 입지를 쓰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다고 쓰시는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제로지만은 이거는 처음부터 잠수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내려가서 반유동에 딱 걸리면서부터 잠수를 하게끔. 왜? 줄이 잘 빠지니까. 마찰력으로 해가 내려가던 게 줄이 잘 빠져서 쭉 내려가 가지고 반유동이 딱 되면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 했는데 요거 제로 같은 경우에는 딱 있다가,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민해요. 얘가 1m, 어떨 때는 2m까지 들어가도 후킹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한 입질은 봤는데 그게 후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속에 좀 유명한 회사지 이런 거 갖고 해봤대요. 거기서는 입질도 안 들어오더래요. 다시 올커버를 바꿔가지고 또 입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경험했지만, 저는 사실 이 골드찌도 좋아하지만, 저는 앞채비를 좋아합니다. 앞채비. 네. 예, 저는 앞채비를 좋아합니다. 예, 앞채비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발포치 하면서 앞채비도 좋아합니다만, 요 채비를 좋아해요. 예, 요 채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 골드찌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이제, 긴 꼬리 잡고, 참돔 잡고, 이런 찌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이 너무 커서, 구경이 작은 걸로, 긴 꼬리 잡는 데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테스트했냐. 이걸 가지고 유로 낚시터에도 만들어줬고요. 자, 아까 저 레지온님 저분한테 만들어줘갖고, 거기서도 충분한 테스트가 됐고, 여기, 나비 매듭이 반유동이 됩니다. 반유동이 되다가 입질이 긴 꼬리 같은 게 힘있게 착 갖고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통과가 되는 요 채비를 만들었는데, 이걸 하려니까 이 속에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샘플이 왔습니다만 밑에 구경을 작게 했습니다. 한쪽 구경을 작게 해서 이렇게 입질을 딱 하면은 빠져나가고 원줄만 쫙 풀려나가는 이 찌를 지금 다른 부력은 다 성공을 했고, 투제로에 가까운 그 부력을 아직까지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샘플을 올리라 그랬더만 샘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 부력에 3가지 무게로 샘플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좋다고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주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문이 들어가고 나면은 요 채비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올커버에서는 제가 찌 하나하나의 어떤 맞춤의 찌로 그 찌를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찌 개수는 많은데 그 각자의 개수대로 찌들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걸 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배우는 분들은 올커버를 배우기가 좋습니다. 근데 기존 낚시로 인해서 머릿속에 든 거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올커버를 다시 하려면은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를, 생각 많이 하는 거를 싫어해서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잘 안 먹혀요. 안 먹혀가지고, 저 하는 분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오늘은 이 찌에 대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